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4장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의 주제는 조세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비록 지금 뭐 세금도 안 내고 있고 그래서 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저하고 배운 게 여러분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왔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는가? 그리고 조세는 인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개인데 맨 앞에 나오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앞 강의하고요. 2번, 3번의 항은 두 번째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일단 조세, 옛날에는 이게 다 쌀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동양에서는 요 벼화자예요. 벼화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양에서는 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걷어들이는 금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써야 되는데 기업하고 차이는 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계속 배워오는 정부는 강제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이 조세의 유형에는 크게 보면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그리고 내는 사람과 실제 그 이름이 적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세 또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짜장면 먹을 때, 우동 한 그릇 먹을 때 내거든요. 내가 납세자인데 실제 담세자는 누가 내냐면 그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내요. 그 가게 주인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래서 간접세 이렇게 부르고요. 국경을 중심으로 할 때는 내국세냐 관세냐 이렇게 하고 특수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걷느냐 아니면 일반 재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로 14개가 있고 지방세로 11개가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조세는 25개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하느냐? 많은 경우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적 능력은 뭘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소득. 그 사람이 걷어들이는 매달 받는 월급 또는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법적으로는 사람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그것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들도 사람으로 법적인 인간 그래서 인간의 종류가 그냥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은 법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법인이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써요. 그죠? 경제적 능력이 소비로 나타납니다. 그는 소비에 대해서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국세 14개를 보면은 소득 과세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고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농어촌 특별세 뭐 여기 중에 또 재산과세로 들어가는 거는 증권거래세,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분이 이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목적세로서 좀 부가세로 이렇게 다른 세금에 붙어서 많이 걷거든요. 이제 개별 소비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봅시다. 지방세로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11개가 있는데 여기도 소득, 재산, 소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또 주민세, 종업원이 소득이 있으니까요. 일반 주민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균등분이라고 하는 일반 소비세는 그냥 인두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산과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는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목록만 간략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국민이 전체 소득 중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 이거를 조세 부담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황색으로 가는 게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고요. 그 위에 파란색 숫자가 OECD 평균이 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25%, 즉 OECD 국가들은 자기가 번 돈의 4분의 1, 네 쪽으로 딱 나누면 네 쪽 중에 4분의 1쪽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20%, 즉 5분의 1, 다섯 쪽으로 나눴을 때 한 쪼가리는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조세 부담률. 이거는 25개의 세금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월급을 받을 때 보면은 세금만 내느냐? 아니에요. 세금 플러스 알파를 내는데 그 알파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배운 4대 보험료예요. 국민연금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 이렇게 4대 보험, 거기에다 건강보험료에 붙어 있는 게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 안에 또 근로자 관련된 장려 사업 관련해 또 세금을 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이란 명칭은 없지만 사실상 세금과 똑같이 내가 받기도 전에 강제적으로 떼가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부르죠. 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를 포함한 개념이 조세부담률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부담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으로 보면은 이것이 34%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부담률이든 국민부담률이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금을 적게 걷고 있는 나라일까?
그러면 OECD 국가들은 왜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인 인구 비중이에요.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노인들을 부양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한 선진국이 될수록 조세 부담률은 국민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 부담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 부담률도 낮지만 점차 우리가 선진국 OECD 평균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좌파 정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좌파 정권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 될수록 누진세와 관련된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세금을 올리자 이런 주장은 저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 조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 전체 세금을 우리는 아까 빵 조각으로 따지면 전체 세금은 5조각으로 따지면 빵의 5조각 중에 한 조각은 정부의 세금으로 내는데 그 정부의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 요거는 8대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대2. 그러니까 다시 전체 걷어들이는 세금의 5분의 1 정도는 지방세, 5분의 4는 국세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걷어들인 전체 세금은 약 어떻게 되겠어요? 국세 기준으로 300조, 293조 원을 걷어들인다. 1년에 쓰는 돈은 한 500조 원 된다고 그랬어요. 500조 원에서 이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별도의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하면 국가가 부채를 지는 거죠. 빚을 내는 거죠. 아무튼 293조의 세금을 국세청을 통해서 걷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해서 8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로 84조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가 내는 세금, 법인세가 72조 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꼬박꼬박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이게 71조 원 이렇게 낸다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분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여기 뭐 술값으로 내는 거 3.5조 원, 술 먹을 때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래가지고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 3조 원, 상속세 8.3조 원. 그렇죠. 개별 소비세는 이건 뭐냐면 소비세 중에 부가가치세 중에 또 특별하게 엄청 비싼 거 옛날에 이걸 특서세라고 그랬어요. 특별하게 비싸거나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 90조 원 거치는데 90조 원 중에 제일 큰 거는 역시 취득세, 아파트,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 재산이 취득된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내는 소득세 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방이 직접 걷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이거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내려보내는 거, 이거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또 자신의 동산, 재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 자동차는 특별히 재산세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7.7조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주민세, 뭐 주민세는 얼마 안 돼요. 주민세라고 하는 거는 세대주가 뭐 대전 같으면
12,000원인가 이렇게 내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자치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이 지방세다.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씩 때려잡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내용만 좀 파악하시고 우리나라 세금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공공경제를 배웠으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매달 들어오는 돈을 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이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이거 월급이라고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상소득이 있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은 이자소득이 있어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소득이 있고, 뭐 기타 자문료, 강연료 이런 것들은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 거 퇴직소득. 그렇죠? 중간에 물건을 팔아서 얻어지는 소득은 양도소득. 그렇게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거를 소득세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 소득세율은 누진세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면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3억 원까지는 38%, 3억 원 넘으면 40%, 5억 원 넘으면 42%. 이렇게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 이거를 누진세 제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법인 소득이 생길 때, 법인 소득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하고 정부 회계를 배우든 뭐 지방자치를 배우든 회계 자료를 좀 볼 때가 있는데 맨 밑에 기업의 바텀 라인에 맨 바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기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소득이 생긴 거죠.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사이에도 빼고 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걸 세무회계라고 따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돈 버는 게 사업자로서 법인으로서 2억 원 이하면 10%,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하면 25%.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이 한 20조 이렇게 되거든요. 20조. 그러면 20조에 25%만큼 법인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거 법인세를 내가지고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들 욕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감사해요. 그걸로 사회복지하고 국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거는 모든 국민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누진세가 아니에요. 아까는 세율이 소득에 따라 다 달라졌잖아요. 소득세든 법인세든. 이거는 단일세율, 플랫 텍스 레이시라고 그래가지고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 5,000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5,000원 안에 50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책을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 1,000원은 부가세로 낸 것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세로는 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가세는 매일매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요 부가세를 내는데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어치 팔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10,000원이 다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5,000원에 떠왔다. 이거를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5,000원에 떠온 거는 이건 내 이익이 아니니까 이만큼은 떼줘. 그러니까 10,000원어치의 세금을 다 냈다고 하면 1,000원을 내겠지만 그 중에 5,000원은 원가죠. 원가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원만 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매입할 때 이미 세금을 냈다 하는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서
사업자들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영수증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것만큼 그게 돈이에요.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이런 영수증을 꼬박꼬박, 우리들은 영수증 모아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요 앞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매입 영수증, 물건 산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야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 정부 회계하게 되면 제가 이런 것도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재산이 물려오는 거, 이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살아서 물려주는 거는 증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누진세예요. 누진세. 1억 원에 대해서는 10%, 여기 30억 원 넘어가면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5억 원 물려줬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세금 여기 5억 원이니까 30% 낼까? 20% 낼까? 아니에요.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5억 원까지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요 공제하고 남은 거.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10억 원을 물려줬다. 그러면 10억 원 전체의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요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5억 원 떼내요. 5억 원은 일괄 비과세로 공제로 떼내고 남은 5억 원에 대해서 요 20%를 적용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상속세다.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더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증여세도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은데 이거는 살아서 넘겨주는 것이죠. 살아서 넘겨주는 것이고 이렇게 증여한다고 그래요. 가지고 증여하는데도 여기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증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계 좀비 소개에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5천만 원까지 여러분들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 세금 안 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요. 6천 이내 혈족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주는 거 세금 안 내요. 그러나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을 통장에 넣어줬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내 통장에 1억 원 넣어줬어. 그럼 5천 원까지는 괜찮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요 10% 계산해 가지고 5천만 원에 10% 얼마예요? 5천만 원에 10%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세금으로 내.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10% 500만 원, 5천만 원. 그렇지. 10%면 5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비싼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방세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냥 재산세만 내고 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종합부동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9억 원 이상 있으면 이걸 내야 되고요. 다주택자,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 이걸로 돈 벌어먹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에 대해서도 5억 원 이상 이렇게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율이라든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관세, 국가와 국가 수출입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 여러분 직구할 때 인터넷에서 직구가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통관 절차에 대한 거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또 따로 내야 돼요. 관세를.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물건이 오고 갈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고 일정 국가와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 관세를 없애준 거예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거하고 똑같이 관세는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거를 FTA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FTA를 맺으면서 그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가, 제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아주 통상 뭐 20%인데 뭐 1%까지 낮춰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 FTA 협정의 자세한 내용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세.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방세 11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2계층 구조라고 그래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전으로 따지면 대전광역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우리가 속한 우리 대전시 동구 또는 대전시 대덕구, 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오신 분들은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고, 제 고향이 천안시인데 천안시 또는 뭐 무슨 군, 그러면 요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광역시 체계냐 도시군 체계냐에 따라서 지방세도 달라요. 그래서 대덕구 같으면은 우리 학교가 대덕구 오정동인데 자치구세로 2개밖에 없어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굉장히 세금 거둬들이는 게 거의 없죠. 자치구세는. 나머지는 다 광역시, 대전시에서 걷어간단 말이죠. 대전시에서 요 9개의 세금을 걷어가고 자치구세를 2개. 충청남도에 왔다고 하면 충청남도 천안시 하면 천안시는 상당히 여기 2개밖에 아니라 5개도 똘똘한 것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 5개를 천안시가 걷어가요. 나머지 충청남도에서 걷어가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걸로 걷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이 훨씬 더 5개의 세금을 걷어가니까 크고요. 여기 안에 중복되어 있는 거는 재산세만큼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여기도 재산세 있죠. 자치구에도 재산세, 시군에도 재산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세만 따져도 대전 같으면 주민세가 대전 광역시세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천안시 같은 천안시에서 주민세를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세금별로 세율인데, 뭐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차량, 이게 제일 많아요. 지방세 중에 제일 많은 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이거는 자동으로 구세청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런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세로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를 위한 세금이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아까 국세 지방 국세인 지방 부가가치세의 21%, 5분의 1을 21%를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게 지방소득세는 뭐예요? 10%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서, 또 주행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교통세 내요. 주행세로.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에도 자동차세로 내고, 매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소비자, 담배 피는 거, 이거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담배만 특별하게 세금을 걷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여기 뭐 선박, 차량 이런 거 등록할 때, 법인 등기할 때 이런 것들 다 세금 내고, 면허 받을 때도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 특히 세대주,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맨 꼭대기에 세대주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내는 게 균등분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이것도 개인분, 또 법인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또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면적으로 주민세를 내고, 종업원이 있는 게 종업원 분 그래가지고 주민세가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론 또는 지방재정론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승마 관련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 물론 이거는 이제 과천에 있지만 각 지역별로 또 그 뭐라고 하죠? 영상 승마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배팅 좋아하는 사람들,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도 하지만 로또도 하지만 승마 그런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된 세금 그거 살 때마다
받고 살 때마다 원래 이게 경마장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어치 할 수 있는데 그 발매액의 10% 레저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곁다리로 붙어서 부가세라고 그러죠. 이런 데 조금씩 붙어서 거치는 게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에 해당하는 거, 건축물이나 선박, 지하수 퍼낼 때도 또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세금을 지방세로 걷어들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도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가려면 제가 모르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공공경제론 배우면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충당하지만 정부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국세,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에 14개, 지방세에 11개가 있고 각 세금들의 중요한 비중들은 어떤지 또 어떻게 걷어들이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저하고 공공경제론 시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조세가 있는가 이 공부를 한 티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쪽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뒤 강의는 이제 조세의 이론 관련된 거 2가지를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쪽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